지난주 재판인가요? 그 박근혜 재판 때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잖아요. 네. 근데 최순실이 아프다 그러고 빠졌어요? 그렇죠. 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다. 허리와 엉덩이에. 그러면서 안 나왔습니다. 뭐 계단에서 넘어진 진리도 없고 구치소 내에서 깜빵 안에서 뭘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. 그러니까요. 뭐 노승일 부장을 보기 좀 어려워서 그랬나?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면 왜 노승일 부장이랑 마주치기가 껄끄러웠을까요? 아무래도 다른 증인들과 달리 노승일 전 부장은 벼르고 나왔고 또 본인의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네, 또 최순실 씨가 이게 꾀병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. 실제로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노승일 부장을 만나는 게 좀 어렵겠죠. 실제로도. 아니 자기 재판 때는 증인으로 나와서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네. 싹 빠졌냐 이 말이지. 그러니까요. 예.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노승일 부장이 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.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니까.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막 또 증언을 할 겁니다. 그럼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주고 또 뇌물죄 등 기타 그 관련된 공소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좀 있기 어려워서 피한 거 아니냐. 불편하나?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. 그럼 또 아직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의외로 재판 과정에서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혹시 그러면 그런 건가? 왜 뭐 그런 증언도 많았잖아요. 뭐 최순실이 박근혜 보고 자기가 아직 공주인 줄 알아?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있었고 혹시 그런 비슷한 류의 증언이 나오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그럴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정 의원님? 왜 안 나왔을까요, 최순실이? 네, 왜 소개를 안 해요? 정식 소개할게요. 일단 지금 저게 나왔으니까. 정식 소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콜 받고. 제가 어제 노승일 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. 재판정 증인 쓸 때 분위기가 어땠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계속 박근혜 피고인을 응시를 하고 바라봤대요. 박근혜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자기를 안 쳐다봤대요. 그림 그렸대요. 연필로. 그래요? 그림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물티슈로 지우개 가루 닦고 했대요.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구나. 아니 예전에 국회에서 볼펜 세우고 이러셨던 그런 건가?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. 최순실이 업무 지시한 거 있잖아요. 자필 사인. 그걸 이제 증거로 제출해서 코어스포츠가 최순실 1인 회사다. 페이퍼 컴퍼니. 거기를 통해서 삼성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그 서류봉투에서 그걸 꺼냈을 때 박근혜 변호인단하고 최순실 변호인단이 안 된다고 막 난리 쳤잖아. 그 증거 안 된다고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증인이 바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. 누군가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. 그걸 공식적으로 하자면은 검사한테 전달을 하고, 네, 그 검사가 그 재판장에게 이게 증거입니다. 추가적인 증거입니다라고 제출을 하고 서증이니까 문서니까 그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럼 미리 노승일 부장하고 검찰 측하고 얘기가 안 됐던 거네요?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노승일 부장이 독단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그 비장의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나중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? 가능하죠. 제가 봤을 때는 증거 채택을 할 것 같아요. 합리적으로. 하겠죠.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서적을. 네.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언쟁도 있고 좀 싸움을 했나 봐요. 누구하고요? 노승일 부장하고. 두 변호인하고. 네. 유영하 변호사, 이경재 변호사.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았다는 거예요. 뭐 형편없는 사람이고 사생활도 뭐 복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본인하고 많이 다퉜나 봐요. 거기서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최순실스럽게 왜 이러시냐고. 노승일 부장이? 예. 그래서 오늘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최서원스럽다고 했습니까? 최순실스럽다고 했습니까? 그때 최순실스럽다고 했다고. 그러니까 최순실스럽다고 했다는 말이 뭐냐 했더니 그 자기가 이 불리하게 되면은 이 내용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로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뒤집어 씌우는 방법이 아주 최순실의 아주 그냥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. 근데 그 방법으로 그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. 네.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했나 봐요. 막 소리 뭐 유영하 변호사랑 뭐 다 같이 뭐 말 조심해라 뭐라면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러고 파행됐어요. 그냥 끝났어요. 그리고 다음번에 나가면 또 준비한 또 비밀 병기가 있다고. 아, 그래요? 네, 그 얘기도 어제 하더라고요. 아니, 지금 그 두 주인공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. 그렇습니다만 예, 괜찮아요. 하나만. 예.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고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도 물었겠지만 물을 필요 없거나 묻지 않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. 어떤 겁니까? 바로 뭐 여러 가지 개인사
뭐 가정사 이런 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물었거든요. 노승일 부장에게. 네. 그래서 노승일 부장도 이제 분노를 했죠. 이게 물론 어떤 증인이 나와서 불리한 증언을 하면 자기에게 또한 또 자기 의뢰인에게 그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. 거짓말이다.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. 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스크래치를 내는 거네요. 당연히 그랬겠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의도가 좀 뻔한 것 같아요. 뭐 누구랑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사실 굉장히 사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말한 것 자체가 뭐 증인신문의 방법에 관련된 뭐 형사소송 규칙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반하거든요.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물어보는 게 정말 증인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. 최순실,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기 위한 그런 증언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물어봤는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결국은 재판장한테 통할까 안 통할까 이게 안 문제잖아요. 통하죠. 안 통해요? 예, 그럼 통할 리가 됐어. 없죠. 뭐. 예. 오히려 더 밉상처럼 그럴 수도 보이겠죠. 있죠. 그렇죠. 다만 이제 노승일 전 부장이 좀 흥분을 해서 혹시라도 좀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는 거를 다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증인의 자세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뭔가 좀 안 좋은 표현을 쓰거나 좀 거칠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또 그게 또 언론을 통해서 이상하게 또 보도될 수 있거든요.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. 저는 그 판사 있잖아요. 김세윤 부장판사인가요? 네. 그분 인상이 참 좋대요. 아 보셨어요? 화면에서 화면에서. 인상이 되게 좋더라고요. 아니 직접 그 사건 같이 한 변호사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그 사람 그 판사에 대해서. 아니 딱 봐도 외모도 그렇고요. 그리고 하여튼 제 연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머리도 약간 희끗희끗하고. 근데 이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. 그래. 자, 지난번에 고영태 나왔을 때도 그 최순실이 엉뚱한 걸 물어봤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맞아요,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예요. 이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이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좀 의아해하거나 의심할 만한 그런 뭐 사생활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걸 꼬투리를 준 거죠. 아주 더티한 방법이지. 그야말로 최순실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변호사들한테 지시를 해놓고 자기는 쏙 빠진 거죠. 또 최순실 씨가 직접 증인들을 신문한대요. 보통 변호사가 대신하는데 변호인이 그렇다는데. 직접 막 이것저것 묻고 뭐 합니다. 그러면서 증인들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일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좀 번복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고 굉장히 득이양양한 표정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큰 소용이 없습니다. 재판하다 보면은 의뢰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증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. 증언을. 예. 그러면은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지엽적인 것, 아주 지엽 말단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해서 성과를 얻어내면 예. 이긴다고 봐요. 그 증언 다 못 쓰게 된 걸로 보거든요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번에도 최순실 씨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그 뭐 메시지를 못 가니까 메신저를 까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은 한 10월 달에 나올 것 같고요. 지금 최순실에 대한 구형은 일단은 이화여대 건은 네. 한 9년 일단 7년. 검찰 구형이 구형. 나왔죠. 구형. 네. 7년 구형. 그리고 앞으로 뭐 블랙리스트 것도 나올 때고 쭉 나오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다 합사돼서 판결이 나나요? 이게 한 번에 이게 사실 재판이 지금 4건인가요? 그렇죠? 예. 최순실 씨가. 원래는 이걸 재판 하나로 받는 게 맞죠. 마땅하죠. 보통 그렇게 하죠. 그런데 하나로 재판을 받으면요. 경합범 관계이기 때문에 제일 법정형이 무거운 거에다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. 법정형이. 그런데 지금처럼 별개로 재판을 받으면 단순히 합할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클 수가 있고 그렇겠죠. 많을 수가 있어요. 네.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합범 관계인데 최순실 씨처럼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재판을 여러 개 받는 경우에는요. 하나가 선고되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선고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. 재판장이 한 번에 재판 받았을 때의 형량을 고려해서 두 번째, 세 번째 판결을 선고한다. 라는 규정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아마 여러 재판장들이 고려해서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 손수 변호사 아주 네. 법률 전문가네요. 변호사니까. 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. 예. 그 법률 전문가인지 오늘 드디어 알게 되네요. 그런 것까지 다. 급질문. 굉장히 시함스러우시네요. 네. 저도 밑에 변호사 있고 그 직원도 있고요. 처단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처단형이요. 네. 법정형 다음에 이제 처단형인데요. 이거는 가중 또는 감경
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처단형입니다. 그렇죠. 법정형 다음에 처단형의 범위가 나오고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선고하면은 징역형이 딱 떨어지는 거죠. 자, 근데 이제 박근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처단형을 할 때 보통 무슨 이게 목을 치는 게 처단이 아니고 이제 구간을 정하는 건데 감경 요소가 없어요. 박근혜 대통령. 제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.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. 그런 게 별로 안 돼. 그리고 공무원 신분인 사람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 처단형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처단형을 딱 보더라도 실제로 감경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최순실도 그렇고. 그래서 본다면 법정 최고형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박근혜 피고인 같은 경우는 민변 변호사들의 주장은 45년까지 가능하다.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던데 제가 봤을 때는 18년 정도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무기가 아니면 15년을 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일단 뇌물수수가 유죄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. 네네네. 그래서 15년에서 20년 사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. 저는 비법률 전문가로서 이렇게 판단을. 그러면은 검찰은 몇 년 때릴 것 같아요? 검찰은요 무기까지 때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뭐 때릴 수 있는 건 있는 거고. 저는 무기 나올 거라고 무기 봐요. 네. 검찰이 구형은. 그래요. 아니 그 지켜보게 하고요. 자, 정식 소개할게요. 일단 지금 저게 나왔으니까. 정식 소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콜 받고 제가 어제 노승일 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. 재판정 증인 쓸 때 분위기 어땠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계속 박근혜 피고인을 응시를 하고 바라봤대요. 박근혜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자기를 안 쳐다봤대요. 그림 그렸대요. 연필로. 그래요? 그림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물티슈로 지우개 가로 닦고 했대요.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구나. 아니 예전에 국회에서 볼펜 세우고 이러셨 그런 건가?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. 최순실이 업무 지시한 거 있잖아요. 자필 사인. 그걸 이제 증거로 제출해서 코어 스포츠가 최순실 1인 회사다. 페이퍼 컴퍼니. 거기를 통해서 삼성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그 서류봉투에서 그걸 꺼냈을 때 박근혜 변호인단하고 최순실 변호인들이 안 됐. 최순실스럽게 왜 이러시냐고. 노승일 부장이? 예. 그래서 오늘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최서원스럽다고 했습니까? 최순실스럽다고 했습니까? 그때 최순실스럽다고 했다고. 그러니까 최순실스럽다고 했다는 말이 뭐냐 했더니 자기가 이 불리하게 되면은 이 내용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로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뒤집어 씌우는 방법이 아주 최순실의 아주 그냥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. 근데 그 방법으로 그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. 네.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했나 봐요. 막 소리, 유영아 변호사랑 다 같이 말 조심해라 뭐라면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러고 파행됐어요. 그냥 끝났어요. 그리고 다음번에 나가면 또 준비한 또 비밀 병기가 있다고. 아, 그래요? 그 얘기도 어제 하더라고요. 지난주 재판인가요? 박근혜 재판 때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잖아요. 네. 근데 최순실이 아프다 그러고 빠졌어요. 그렇죠.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다. 허리와 엉덩이에. 그러면서 안 나왔습니다. 계단에서 넘어진 진리도 없고 구치소 내에서. 깜빵 안에서 뭘 넘어져서 네. 허리를 다쳐. 그러니까요. 노승일 부장을 보기 좀 어려워서 그랬나?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면 왜 노승일 부장이랑 마주치기가 껄끄러웠을까요? 아무래도 다른 증인들과 달리 노승일 전 부장은 벼르고 나왔고 또 본인의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. 네, 또 최순실 씨가 이게 꾀병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. 실제로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노승일 부장을 만나는 게 좀 어렵겠죠. 실제로도. 아니 자기 재판 때는 증인으로 나와서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불을 네. 싹 빠졌냐 이 말이지. 내 말은. 그러니까요. 예.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노승일 부장이 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.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니까.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막 또 증언을 할 겁니다. 그럼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주고 또 뇌물죄 등 기타 관련된 공소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좀 있기 어려워서 피한 거 아니냐. 불편하나?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. 그럼 또 아직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의외로 재판 과정에서도. 어떻게 생각하세요?
뭐 그 혹시 그러면 그런 건가? 왜 뭐 그런 증언도 많았잖아요. 뭐 최순실이 박근혜 보고 자기가 아직 공주인 줄 알아?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있었고 혹시 그런 비슷한 류의 증언이 네. 나오면 네.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좀 네. 부담스러워서 그럴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정 의원님? 왜 안 나왔을까요, 최순실이? 네, 왜 소개를 안 해요? 한다고 막 난리 쳤잖아. 그 증거 안 된다고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증인이 바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. 누군가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. 그걸 공식적으로 하자면은 검사한테 전달을 하고, 네, 그 검사가 그 재판장에게 이게 증거입니다. 추가적인 증거입니다라고 제출을 하고 서증이니까 문서니까 그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럼 미리 노승일 부장하고 검찰 측하고 얘기가 안 됐던 거네요?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노승일 부장이 독단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그 비장의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나중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? 가능하죠. 제가 봤을 땐 증거 채택을 할 것 같아요. 합리적으로. 하겠죠.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서적을. 네.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언쟁도 있고 좀 싸움을 했나 봐요. 누구하고요? 노승일 부장하고. 두 변호인단하고. 변호인하고 네. 유영하 변호사, 이경재 변호사.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았다는 거예요. 뭐 형편없는 사람이고 사생활도 뭐 복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본인하고 많이 다퉜나 봐요. 거기서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